1999년 독일의 네브라 마을, 도굴꾼이었던 헨리 베스트팔과 마리오 레너는 마을 인근의 미텔베르크 숲에서 심하게 녹이 쓴 청동판 하나를 발굴해냅니다. 가치가 있는 유물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이것을 암시장에 팔아치웠고, 유물은 약 2년간 주인이 바뀌어가며 암거래 시장을 돌아다니게 되는데요. 유물을 마지막으로 소지하였던 부부는 이것을 다시 팔기 위해 고고학자인 하랄드 멜러와 접선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작전이었습니다. 도굴된 유물이 암거래 시장에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경찰이 고고학 교수를 구매자로 위장시킨 것이었죠. 접선날 부부가 호텔바에 도착하여 멜러에게 진품을 건넸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부부를 덮쳤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판매자였던 헨리와 마리오가 역으로 추적당해 검거되었고, 유물이 발굴된 위치와 정보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렇게 2002년 작센아날투주 정부에게 환수된 이 유물의 정식 명칭은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줄여서 네브라 디스크라고 불리는 청동판이었는데요. 조사 결과 이것은 기원전 16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쯤 만들어진 고대 유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브라 디스크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전 세계의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했는데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청동판에는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네브라 디스크는 약 30cm 정도의 지름을 가진 청동 소재의 원형판입니다. 판에는 달과 태양, 별 등이 금으로 조각되어 박혀 있었는데요. 디스크에는 네브라 마을 기준으로 하지에서 동지까지의 일출과 일몰 시점, 관측 가능한 모든 별자리가 통합적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양 사이드에 붙어있는 두 개의 원호는 지평선을 뜻하는데, 호의 양 끝에서 원반 중심으로 선을 그어보면 정확히 82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는 미텔베르크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일몰 위치와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이 사용하던 고유의 측정법이 현대식으로도 손색 없는 정확한 계산식이었다는 것을 뜻하며, 당시 네브라인들이 본인들 마을 인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측정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가장자리에 40개의 홈을 파서 1년을 정확히 40주기로 나누었으며, 홈의 방향에 따라 별자리 위치도 달리 계산해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 되지 않는 발견이었는데요. 우선 당시의 유럽은 이제 막 청동기 시대에 진입하기 시작한 선사시대에 가까운 문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네브라 지역 인근은 그 중에서도 발전이 더디어 단순한 문자도 통용되지 않는 오지에 가까운 형태였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오지 문명에서 청동으로 된 인류 최초의 천문판이 제작되었다는 것이죠. 문자도 없던 곳에서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1년을 40주기로 나누며 별자리까지 계산하여 청동으로 주조한 원반에 그려 넣는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가장 뛰어난 고대 문명이라고 평가받는 이집트도 태양과 달을 별이나 행성이 아닌 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네브라 디스크는 이것을 독자적인 별로 인식해 그려 넣었죠.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네브라 디스크를 만든 이가 당시 기준으로 얼마나 높은 천문학적 지식을 보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브라 디스크를 제외한 고대 천문판 유물들은 네브라 디스크 이후 최소 10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00년 후에 등장한 천문학 유물들도 네브라 디스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학자들은 네브라 디스크 자체를 의심해보기 시작했는데요. 누군가 조작한 물건이거나 연대 측정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네브라 디스크의 녹청과 부식은 염산과 토치를 이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도 생성이 가능하다. 디스크는 가짜이다.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피터 샤우어 박사는 디스크를 뒤덮고 있는 녹청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는 것이라며 디스크를 가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견은 금세 반박되었는데요. 디스크를 직접 조사한 18명의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으로 정밀 감식한 결과 부식 과정에서 생긴 결정의 형태가 위조 불가능한 자연적 산화의 흔적이라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샤우어 박사는 해당 발언으로 인해 법정에까지 서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이 직접 네브라 디스크를 조사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믿기 힘든 사실에 당연히 위조일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네브라 디스크가 발굴된 곳 인근에서 동시대의 청동기 유물 몇 점이 추가로 발견되며 연대 측정에도 오류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이에 네브라 디스크는 시대를 벗어난 유물, 즉 오파추 유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처럼 상식을 벗어난 유물로 평가받는 데에는 그 재료도 한몫하였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페르니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스크의 청동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산맥에서 채취한 구리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겉면에 입힌 금박은 영국의 코널반도 것이란 게 밝혀진 것이죠. 당시 국제무역이 존재했다고는 하나
금을 캘 수 있었던 영국의 선진 문명이 문자도 없던 오지의 네브라와 금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디스크 하단에 있는 반원령호 역시 오파츠다운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명 선십이라 불리는 종교적 요소로 이집트의 태양신 신앙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태양을 싣고 다니는 배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지 문명이라고 평가받던 당시의 네브라인들은 오스트리아 알프스, 영국의 코널 반도뿐만 아니라 이집트와도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네브라 디스크에 담겨있는 역사적 의미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디스크에 담겨있는 지식과 기술력이 사실이라면 유럽을 아울러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거대하고 체계적인 교역망이 기원전 1600년의 청동기 시대에 이미 존재하였다는 말이 됩니다. 단순한 재료를 넘어서 지식 또한 그 교역망을 따라 교류되었으며 고대 네브라인들은 이것을 이용해 타국의 재료와 종교를 전달받아 본인들의 문명에 재정착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한 것이라면 네브라 디스크를 제작한 이들은 이집트의 신앙과 타국의 재료를 빌려 썼음에도 자신들의 천문학 지식을 다른 나라에 따로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브라 디스크는 2013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적 발견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는 30cm 길이의 작은 원반.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가득한 고대 유물에는 어떤 비밀이 더 숨어 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